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순이라고 합니다. 제 황혼 로맨스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60이 넘으면 사랑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말라고요. 이제는 손주나 보고 절에나 다니고 그렇게 조용히 살다가 가는 게 노인의 도리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 박창수 씨를 떠나보낸 지 15년 그동안 저는 오직 자식들 뒷바라지에만 매진하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봄날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침 8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큰딸 미선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맨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경로당이라도 나가보세요. 요즘 거기 프로그램도 좋대요. 나는 괜찮다. 집에서 드라마 보는 게 더 편해. 에이, 그러지 마시고요. 친구도 사귀시고 그러셔야죠. 제발 좀 나가보세요. 엄마가 집에만 계시니까 제가 걱정돼서 못 살겠어요. 딸의 성화에 못 이겨 저는 그날 오후 처음으로 동네 경로당에 발을 들였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안은 깨끗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기저기서 화투도 치고 바둑도 두고 계셨습니다. 저는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내가 앞으로 다닐 곳이구나.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데 한 분이 제 앞에 서셨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여기 자리 없으신데 저희 테이블에 앉으실래요? 고개를 들어 올려다본 순간 저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백발, 온화한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거는 그 태도가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남편은 평생 제 눈을 이렇게 오래 쳐다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색하게 일어나 그분이 안내하는 테이블로 갔습니다. 거기엔 할머니 두 분과 할아버지 한 분이 더 계셨고 모두들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김동철이라고 합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이영순입니다. 오늘 처음이에요. 그러시구나. 바둑 두실 줄 아세요? 아니요, 잘 못 둬요.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김동철 씨와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두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분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참 설명을 잘하셨어요. 복잡한 바둑 규칙을 쉽게 풀어서 말해주셨고, 제가 실수를 해도 웃으며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날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녁을 먹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분의 미소가 아른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저는 손가락에 낀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45년간 한 번도 빼본 적 없는 이 반지.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저는 이 반지를 끼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부가 반지를 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이 반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미선이가 나가라고 할 때는 그렇게 귀찮았는데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오늘 경로당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김동철 씨를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저를 환하게 맞아주셨어요. 영순 씨, 오늘도 오셨네요. 어제 가르쳐 드린 수 기억하세요? 네, 어제 집에서 혼자 복습했어요. 오, 대단하시네요. 그럼 오늘은 실전으로 한번 더 보시겠어요? 바둑을 두다가도 차를 마시다가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셨어요. 자식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셨군요라고 맞장구를 쳐주셨고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를 하면 많이 고생하셨네요 라며 진심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평생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그래, 알았어라고 짧게 잘라버리거나 아예 신문을 보며 듣는 둥 마는 둥 했거든요. 하지만 김동철 씨는 달랐습니다. 제 눈을 바라보며 귀 기울여 들어주는 그 태도가 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 마당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봄바람에 날리는 꽃잎들이 참 예뻤어요. 저는 멍하니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김동철 씨가 옆에 다가왔습니다. 벚꽃이 참 예쁘죠? 네,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요즘은 꽃 구경 갈 여유도 없었거든요. 내일 날씨 좋으면 근처 공원에 벚꽃 보러 가실래요? 거기 벚꽃이 정말 장관이에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 설레는 기분은 뭐지? 68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이런 설렘은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정해주신 사람과 정해진 날짜에 결혼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저 그게 괜찮을까요? 뭐가 괜찮지 않아요? 그냥 산책 삼아 다녀오는 거죠. 우리 또래 사람들 많이 가는 곳이에요. 그럼, 네, 좋아요.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웃음이 났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혼자 웃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창밖을 보며 웃었습니다. 같이 탄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을 정도였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나이 70을 앞둔 사람이 남자 만나러 간다고 좋아하다니. 하지만 이 기분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10대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고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생 검은색, 회색, 갈색 옷만 입고 살았는데 왠지 밝은색 옷이 입고 싶어졌습니다. 옷장 구석에서 10년 전에 딸이 사준 연보라색 가디건을 찾아냈습니다.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옷이었어요. 엄마한테 너무 화려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넣어뒀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그 옷을 입어봤습니다. 생각보다 잘 어울렸어요. 아니, 잘 어울린다기보다는 제가 조금 더 밝아 보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어요. 내일 이거 입고 나가볼까? 그런데 그때 문득 손가락에 결혼 반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고 작아진 금반지. 오래 끼고 있어서 손가락에 자국이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 없어진 지 15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남자한테 설레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왜 안 돼? 나도 사람인데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결혼 반지를 빼려고 손가락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오래 끼고 있어서인지 반지가 잘 빠지지 않았어요. 몇 번을 시도하다가 저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아직은 빼지 말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김동철 씨와 벚꽃 구경을 간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동시에 이러면 안 된다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는데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 감정이 뭔지. 다음 날 저는 그 연보라색 가디건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울을 몇 번이나 보고 머리도 다시 빗고 립스틱도 살짝 발랐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출 준비에 신경 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경로당 앞에서 김동철 씨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영순 씨, 오늘 참 밝아 보이시네요. 그 옷 잘 어울려요.
아, 이거 딸이 사준 건데 오래돼서 예쁜데요. 자, 그럼 갈까요? 우리는 나란히 걸어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공원엔 우리 또래분들뿐 아니라 젊은 연인들도 많았는데 저는 왠지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보는데 김동철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순 씨, 실례가 안 된다면 남편분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15년 전이에요. 심장마비로 갑자기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그랬죠. 근데 솔직히 외로웠던 건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 자식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절대 할 수 없었던 그 말을 이렇게 쉽게 꺼내다니. 영순 씨, 미안해요. 괜한 말했네요. 아니에요.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사실 비슷했어요. 제 아내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아내랑 있을 때는 행복했지만 동시에 제가 아내를 제대로 사랑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그런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김동철 씨는 거의 매일 경로당에서 만났습니다. 바둑을 두기도 하고 산책을 하기도 하고 그냥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영순이랑 동철이 참 사이좋네 하고 수군거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김동철 씨와 함께 있으면 제가 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웃음도 많아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웠으며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며느리 은지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응, 경로당이다. 왜? 아, 네. 그냥요. 제가 근처 지나가다가 어머니 비슷한 분 봐서. 그래, 그럼 들러. 아니에요, 바빠서요. 그럼 저녁 때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은지 목소리가 뭔가 이상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딸 미선이가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 은지도 함께요. 둘이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다가 제가 들어오자 말을 멈췄습니다. 미선아, 왜 왔어? 저녁은 먹었고? 엄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미선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고 미선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즘 경로당에서 남자분이랑 자주 다니시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친구야. 바둑같이 두고 그러는 사이고. 엄마,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엄마가 어떤 할아버지랑 맨날 붙어 다니신다고. 공원에서 벤치에 나란히 앉아 계시더래요. 은지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제 봤어요. 어머니가 밝은색 옷 입고 그분이랑 걸어가시는 거.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다 들렸어요. 뭘 수군거리는데? 그게 어머니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랑 다니냐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15년이나 됐는데 뭐가 얼마 안 됐어. 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 안 하세요? 미선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친구라니까.
친구끼리 산책하고 차 마시는 게 뭐가 문제야. 엄마도 아시잖아요. 그게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거. 엄마 표정 보면 다 알아요. 설마 그분 좋아하시는 거 아니시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거짓말할 수도 없었어요. 엄마, 제발. 이제 그만 만나세요. 우리 생각 좀 해주세요. 제가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제 입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미선이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인생? 엄마는 우리 엄마잖아요. 엄마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창피하게.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피하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창피한 일인가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생각하실 게 뭐 있어요. 그냥 안 만나시면 되잖아요. 미선이는 더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은지가 말렸습니다. 언니, 오늘은 이만 가요. 어머니도 생각하실 시간 필요하시잖아요. 둘이 나간 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무엇보다 슬펐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싶은데. 그날 밤 저는 김동철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자를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어요. 동철 씨 미안해요. 당분간 경로당 못 나갈 것 같아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걱정되네요. 가족들이 우리 만나는 거 안 좋게 봐요. 한참을 기다렸다가 답장이 왔습니다. 영순 씨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기다릴게요. 그 문자를 보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을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 평생 있었나요? 다음 날부터 저는 경로당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고 우울했지만 나갈 용기가 없었어요. 미선이가 수시로 전화해서 엄마 경로당 안 나가시죠? 라고 확인했고 저는 힘없이 응, 안 나가라고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니 일주일 사이에 확 늙은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반지를 끼고 있으면 저는 영원히 남편 없는 과부로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제 마음은, 제 행복은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휴대폰을 봤습니다. 김동철 씨에게서 매일 한 통씩 문자가 왔었어요.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경로당 벚꽃이 다 떨어졌어요. 영순 씨 생각나네요. 무리하지 마시고 영순 씨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마지막 문자를 읽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가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10일 만에 저는 다시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했을 때 김동철 씨는 혼자 바둑판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드는 순간 그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영순 씨, 동철 씨,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저는 제 진짜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김동철 씨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저도요. 매일 기다렸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딸의 반대,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제 손가락의 결혼 반지. 이 감정을,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이후로 저는 몰래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딸 미선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평소와 다른 시간에 나갔고 동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숨어 다녀 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마치 도둑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경로당에서 김동철 씨를 만날 때는 행복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혹시 미선이가 알았을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후 5시쯤 경로당에서 돌아왔는데 집 앞에 미선이 차가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차에서 내린 미선이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그냥 산책 좀. 산책이요? 경로당 갔다 오셨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선이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엄마 안 나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거짓말하세요? 동네 아주머니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엄마가 그 남자분이랑 또 경로당에 계시더래요. 미선아, 나도. 말씀하시지 마세요. 집에 들어가요. 미선이는 저를 밀다시피 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소파에 앉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이해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근데 안 되겠어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내 아버지는 평생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 번 안 했어. 미선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한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을 겁니다. 엄마가 지금 너는 내 아버지가 날 사랑했다고 생각하니? 중매 결혼이었고 우리는 그냥 같이 사는 동거인이었어. 사랑 같은 건 없었어. 내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어. 그래도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평생 일하셨잖아요. 맞아. 일은 열심히 했지. 근데 나도 평생 일했어.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너희 새 키우고. 그런데 단 한 번도 수고했어.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 못 들어봤어. 미선이는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번 터져나온 말들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나도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게 결혼이고 그게 여자의 삶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김동철 씨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 아, 나는 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구나. 나는 그저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사람이었을 뿐이구나. 엄마, 미선아,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랑받고 싶어.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눈을 바라봐주고 나랑 손잡고 걸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내 나이가 많아서? 내 엄마라서? 과부라서?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선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그냥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엄마가 손가락질 당할까봐. 이미 평생 손가락질 당하며 살았어.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뭘 해도 누군가는 뭐라고 했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그날 미선이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혼자 남은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동시에 딸에게 큰 소리친 것이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한 것 같아서 후련하기도 했어요. 저녁도 먹지 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멍하니 있는데 침대 옆 서랍에서 남편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도 더 된 사진. 젊은 시절 남편의 모습이 담긴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날 사랑했나요? 사진 속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살아있을 때도 그런 질문에 대답해 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을까요? 저는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나 좋아해요? 그때 남편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어요. 좋으면 결혼했겠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다시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행복했나요? 아니,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나요? 솔직히 저는 행복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시어머니 수발 들고, 아이들 돌보고, 저녁 먹이고, 잠들고, 그렇게 45년이 흘렀습니다. 행복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아니, 생각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는지도 모릅니다. 여자가 시집가면 참고 사는 거야. 그게 미덕이야. 어머니한테 들었던 말, 시어머니한테 들었던 말, 세상이 여자에게 요구하던 그 말들을 저는 평생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68년을 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그저 살아냈을 뿐이라는 것을. 김동철 씨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꼈어.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제 눈을 바라봐줬습니다. 제가 웃으면 함께 웃어줬고, 제가 힘들어하면 걱정해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어요. 이게 사랑인가? 이 나이에 느끼는 이 설렘이 사랑인가? 저는 손가락의 결혼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금반지. 45년간 제 손가락에 박혀있던 이 반지. 천천히 반지를 돌려봤습니다. 예전처럼 꽉 끼지는 않았어요. 손가락이 말라서인지 아니면 제 마음이 변해서인지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빼야 하나? 이제 빼야 하나? 하지만 저는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앞에 편지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미선이의 필체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엄마, 어젯밤 집에 와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엄마 말씀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미안해요, 엄마. 저는 엄마를 한 번도 한 사람의 여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 엄마,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한 엄마로만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었는지. 하지만 엄마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엄마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지를 읽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미선이가 조금이나마 제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말자. 당당하게 살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잘못된 일이 아니야. 오후에 경로당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몰래 가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걸어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게 들렸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경로당에서 김동철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 표정이 밝아 보이시네요. 동철 씨, 저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이요? 더 이상 숨지 않기로요. 제 마음에 솔직하기로요. 김동철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선택한 것에 대한 뿌듯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진짜 나로 살고 싶어.
그날 이후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매일 당당하게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김동철 씨와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미선이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틀에 한 번은 전화하던 딸인데 일주일 내내 소식이 없었어요. 아들 준혁도 며느리 은지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화가 많이 났나 보다. 쓸쓸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선택이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경로당에서 김동철 씨와 바둑을 두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머니. 고개를 드니 손녀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채로 헐레벌떡 뛰어온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서연아, 너 웬일이니? 학교는? 할머니, 집에 가세요. 지금 당장요. 왜? 무슨 일 있어? 엄마랑 삼촌이랑 고모부랑 다 모여서 할머니 일로 회의하고 있어요. 빨리 가세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회의라니. 저는 김동철 씨에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내고 서연이와 함께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정말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딸 미선이, 아들 준혁이, 며느리 은지, 그리고 미선이 남편까지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왔구나, 엄마. 앉으세요. 미선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고 서연이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이야기 제대로 해야겠어요. 그 남자분이랑 계속 만나실 거예요? 미선아, 나는. 준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사업이 안 좋아서 돈이 좀 필요해요. 엄마가 모아두신 노후자금 좀 빌려주셔야 하는데. 엄마가 재혼하시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아들은 제 행복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제 돈이 걱정돼서 반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아, 너 지금. 며느리 은지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나중에 어머니 연금이랑 그런 것도 있고, 어머니가 재혼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돼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나요? 평생 키우고 희생한 보람이 이건가요? 그때였습니다. 다들 그만하세요. 서연이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18살 손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누구 좋아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할머니도 사랑할 권리 있잖아요. 서연아,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지 마. 미선이가 말했지만 서연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야말로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행복하면 좋은 거지. 왜 반대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사랑하면 안 돼요? 할머니는 로봇이에요? 그냥 우리 뒷바라지만 하다가 죽으란 거예요? 서연아, 말 조심해. 엄마는 할머니 생각 안 하잖아요. 엄마 체면만 생각하고 엄마 편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생각 안 하잖아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삼촌은 더 이상해요. 할머니 돈 걱정하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인데 할머니가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준혁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머니 좋으신 대로 하세요.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할머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아, 할머니, 사랑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제가 학교에서 배웠어요. 사랑은 두 사람의 진심이 중요한 거래요. 할머니가 그분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거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당하게 하세요. 할머니는 평생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사셨잖아요. 이제는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사세요. 미선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뭘 알아? 엄마는 나보다 더 몰라요. 할머니 마음도 모르면서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준혁아, 은지야. 그리고 매형까지. 오늘 내 말 잘 들어요. 나는 김동철 씨를 좋아해요.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엄마, 재혼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에요.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내가 돈이 필요하면 줄게.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을 포기하는 조건이 되면 안 돼. 내 돈은 내가 번 거야. 내가 평생 아끼고 모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쓰든 내 자유야.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아,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체면 때문에 걱정된다면 그건 내 문제야. 나는 더 이상 남의 시선 때문에 내 인생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 미선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몰라. 10년? 20년? 그 시간마저 너희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나도 한 사람이야.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날 그 자리에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마음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뒤 서연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서연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혼자 감당 못했을 거야. 할머니, 그분한테 할머니 마음 전하셨어요? 아직? 그럼 빨리 전하세요. 인생은 짧다는데 할머니 나이면 더 짧잖아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이 철없는 손녀가 때론 너무나 어른스럽게 느껴졌어요. 맞아, 넌 말이야. 그날 밤 저는 김동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철 씨, 내일 시간 되세요? 할 말이 있어요. 네,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경로당 말고. 우리 처음 벚꽃 보러 갔던 그 공원에서 만나요. 다음 날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김동철 씨를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김동철 씨가 왔습니다. 언제나처럼 단정한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계셨어요. 영순 씨,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심각하신데. 동철 씨,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동철 씨를 좋아해요. 많이요. 68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동철 씨와 함께 있으면 제가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행복해요. 김동철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영순 씨, 가족들은 반대하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겠죠. 하지만 상관없어요. 저는 제 마음에 솔직하고 싶어요. 김동철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요, 영순 씨. 저도 영순 씨를 좋아합니다. 사실 처음 만난 날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영순 씨의 조용하지만 강인한 모습이,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가, 모든 게 좋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노인의 늦은 고백이었지만 그 어떤 청춘의 사랑보다 진실했습니다. 우리 이대로 계속 만나도 될까요? 당연하죠. 영순 씨가 원하신다면 저는 언제까지나 함께 있고 싶어요. 그 순간 제 손가락에 결혼 반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그 반지. 아직도 저는 그것을 끼고 있었습니다. 김동철 씨가 제 시선을 따라 반지를 보았습니다. 영순 씨, 그 반지. 부담 갖지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배려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구나. 제 마음을, 제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이구나. 언젠가는 이 반지를 빼야겠지. 하지만 아직은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 우리는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사로웠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김동철 씨와 거의 매일 만났어요. 경로당에서 바둑도 두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가끔은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60이 넘어서 처음 가본 카페였어요. 동철 씨가 커피를 주문해 주시고 케이크도 하나 사주셨습니다. 이게 데이트라는 건가? 10대 소녀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케이크를 먹는데 문득 옆 테이블에 젊은 연인들이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 우리와 다를 게 없었어요. 나이만 다를 뿐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미선이는 그 이후로 전화를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안부 문자만 보낼 뿐 예전처럼 이것저것 참견하지 않았어요.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쓸쓸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미선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일요일에 집으로 오세요. 가족 모임 할 거예요. 가족 모임? 무슨? 그냥 오세요. 다 같이 이야기 나눠야 할 것 같아서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요. 일요일 오후 저는 미선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미선이, 준혁이, 은지, 그리고 서연이까지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아니, 서연이만 빼고요. 서연이는 제게 윙크를 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엄마, 우리 오늘 제대로 이야기합시다. 그분이랑 정말로 계속 만나실 거예요? 그래, 나는 김동철 씨와 앞으로도 만날 거야. 준혁이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재혼하실 거예요? 아니, 재혼은 안 해. 그냥 친구처럼, 연인처럼 지낼 거야. 그게 뭐가 달라요? 어차피 남자랑 사귀시는 거잖아요. 미선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선아, 나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5년밖에 안 됐는데 아버지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너희는 아빠가 날 사랑했다고 생각하니?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다고 생각하니? 엄마, 아니었어.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 저는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큰 소리로 제 마음을 외쳤습니다.
너희 아빠는 나한테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안 했어. 결혼식 날에도, 너희가 태어났을 때도, 결혼 기념일에도 한 번도. 미선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는 중매 결혼이었어. 서로 3번 보고 결혼했지. 사랑 같은 건 없었어. 그냥 부모님들이 정해놓은 대로 정해진 날짜에 결혼했을 뿐이야. 그래도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평생 일하셨잖아요. 맞아. 일은 열심히 했어. 돈도 잘 벌어왔고. 근데 그게 다야. 그게 사랑이니? 가족한테 무관심하고 내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주지 않고 밥상에 앉아서도 신문만 보던 사람이 사랑을 했다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착했고 성실했고 가족을 위해 일했어. 근데 나한테는 관심이 없었어. 나는 그저 밥 해주는 사람, 빨래해주는 사람, 집안일 하는 사람일 뿐이었어. 엄마, 그럼 결혼 생활 내내 불행하셨어요? 불행했다기보다는 그냥 살았어.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를 버텼어.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시어머니 수발 들고 너희 키우고 저녁 먹이고 잠들고 45년을 그렇게 살았어. 준혁이가 충격받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은 행복한 가족이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했지. 싸우지도 않았고 큰 문제도 없었으니까. 근데 속으로는 나는 매일매일 외로웠어. 옆에 남편이 있는데도 가족이 있는데도 나는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이었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너희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너희는 내가 울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했지? 사실은 눈물이 안 나왔어. 슬프긴 했어. 오래 함께 산 사람이니까. 근데 동시에 이제야 자유로워진다는 생각도 들었어. 엄마, 미선이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미선아. 근데 이게 진실이야. 너희 아빠와의 결혼 생활은 사랑이 아니었어. 그저 의무였고 책임이었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거야. 저는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45년간 제 손가락에 박혀 있던 이 반지. 이제는 빼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근데 김동철 씨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 아, 이게 사랑이구나.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눈을 바라봐주고 나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천천히 반지를 돌렸습니다. 예전엔 꽉 껴서 안 빠졌는데 이제는 조금씩 움직였어요. 나도 알아. 이 나이에 사랑 타령한다고 우스워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상관없어. 나는 내 남은 인생만큼은 진짜로 살고 싶어. 사랑받으며 살고 싶어.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반지가 조금씩 올라왔어요. 미안해, 여보. 근데 이제는 보내줘야 할 것 같아. 반지가 마침내 빠졌습니다. 45년간 처음으로 제 손가락에서 반지가 벗겨진 겁니다. 반지가 빠진 자리엔 깊은 자국이 패여 있었어요. 마치 제 인생에 새겨진 상처 같았습니다. 반지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소리가 났지만 제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미선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드셨는지, 엄마가 그렇게 외로우셨는지, 나도 너희한테 말 안 했으니까. 엄마는 항상 강한 척 했으니까. 준혁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엄마 돈만 생각했어요. 엄마 마음은 생각도 안 했어요. 알아, 준혁아. 근데 이제는 알았으면 됐어.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시어머니, 우리를 돌봐주는 어른으로만 생각했지, 어머니도 외롭고 힘들 수 있다는 걸 생각 못했어요. 서연이가 제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사랑하세요. 많이 많이 사랑하세요. 할머니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재혼하지 않을 거야. 김동철 씨도 그걸 원하지 않아. 우리는 그냥 서로의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고 싶어. 그게 너무 큰 욕심이니? 미선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욕심이 아니에요. 엄마가 행복하세요.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정말이니? 네, 엄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노력할게요. 그날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결혼 생활에 대해, 아이들의 어린 시절에 대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손가락을 내려다봤습니다. 반지가 없는 손가락. 깊게 패인 자국은 여전했지만 이상하게 가벼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집에 도착해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김동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철 씨, 저예요. 영순 씨, 오늘 가족 모임은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요.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요? 반지를 뺐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동철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순 씨, 이제 정말로 새 출발이에요. 동철 씨와 함께요. 고마워요, 영순 씨. 제가 영순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동철 씨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행복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도 불안감도 없었어요. 그저 앞으로 다가올 행복한 날들을 기대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미선이는 천천히 조금씩 제 선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김동철 씨를 만나자고 제안한 건 미선이었어요. 엄마, 그분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엄마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정말이니? 네.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토요일 오후 저희 집에서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김동철 씨, 저, 그리고 미선이네 가족, 준혁이네 가족까지 모두 모였어요. 김동철 씨는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들고 오셨습니다. 미선이한테는 좋은 차를, 준혁이한테는 책을, 은지한테는 손수건을, 서연이한테는 예쁜 머리핀을 주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동철이라고 합니다. 영순 씨 덕분에 요즘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 딸 미선이에요. 그동안 제가 좀 무례했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딸로서 당연히 걱정되셨을 거예요. 저도 딸이 있었다면 똑같이 걱정했을 거예요. 엄마를 잘 부탁드려요. 제가 영순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제 선택을 인정해준다는 게, 제 사랑을 축복해준다는 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준혁이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엄마 아들입니다. 그동안 엄마 마음도 몰라주고 이기적으로 굴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엄마가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김동철 씨는 온화하게 웃으며 준혁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들로서 어머니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해합니다. 서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처음부터 찬성이었어요. 할머니랑 행복하세요. 호호, 고맙구나. 내가 서연이구나. 영순 씨한테 많이 들었어. 우리 편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해졌어요. 김동철 씨는 자상하고 유머러스한 분이었고 아이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연이는 김동철 씨를 완전히 좋아하게 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결혼 안 하세요? 서연아. 미선이가 당황해서 말렸지만 김동철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결혼은 안 하기로 했단다. 서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지. 그게 우리한테는 더 편하거든. 아, 그런 것도 있구나. 멋있어요. 저녁이 되어 모두가 돌아간 뒤 김동철 씨와 저는 잠시 산책을 나갔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영순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가족들이 다 좋은 분들이시네요. 제가 고마워요. 동철 씨가 잘해주셔서 아이들도 마음을 열었어요. 앞으로도 잘 지내봅시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요. 네, 동철 씨.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반지가 없는 제 손가락. 처음엔 허전했는데 이제는 자유로웠어요. 며칠 뒤 미선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혼자서요.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미선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제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않아요. 뭐? 남편이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집에 와도 휴대폰만 보고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마치 엄마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냥 밥 해주는 사람, 애 키우는 사람일 뿐이에요. 미선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행복해지는 게 보기 싫었나 봐요. 엄마는 용기를 내서 새로운 행복을 찾으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질투가 났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미선아, 미안해. 엄마가 몰랐네. 아니에요. 제가 숨겼으니까요.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근데 엄마 보면서 깨달았어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거. 나도 사랑받고 싶다는 거. 그래, 맞아. 너도 행복해야 해. 저도 남편이랑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 거예요. 우리 관계를 다시 돌아보자고 아니면 이혼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이혼? 네. 무서워요. 근데 엄마가 용기 내신 거 보면서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어. 뭘 선택하든 엄마가 응원할게.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미선아. 그날 이후로 우리 모녀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엄마와 딸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동반자가 되었어요. 준혁이는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제 돈에 의지하지 않겠다며 작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어요. 비록 돈은 전보다 적게 벌지만 표정은 훨씬 밝아졌습니다. 은지도 변했습니다. SNS에 올리던 허세 가득한 글들을 지우고 진솔한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끔씩 저와 김동철 씨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서연이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고 제일 먼저 저한테 달려왔어요. 할머니, 저 대학 붙었어요. 정말? 우리 서연이 축하한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용기 내는 거 보고
저도 용기 냈어요. 제가 정말 가고 싶던 학과에 지원했거든요. 잘했어, 우리 서연이. 할머니는 제 영웅이에요. 세상이 뭐라 해도 자기 인생 사는 멋진 영웅이요. 그 말에 저는 또 울고 말았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김동철 씨와 저는 작년에 처음 벚꽃을 보러 갔던 그 공원에 다시 왔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벚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영순 씨,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그러게요. 참 빨리도 지나갔어요. 행복한 시간은 빨리 가나 봐요. 동철 씨 고마워요. 동철 씨 덕분에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영순 씨를 만나서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왔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꽃잎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렸어요. 동철 씨, 우리 얼마나 더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10년? 20년? 아니면 내일 모레? 아무도 모르죠.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니까요. 영순 씨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미래는 걱정되지 않아요.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반지가 빠진 손가락의 자국은 아직도 선명했어요. 아마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국은 상처가 아니었어요. 제가 살아온 세월의 증거이자 새로운 시작의 표시였습니다. 동철 씨, 솔직히 말하면 가끔 후회돼요. 저를 만난 게요?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왜 더 일찍 용기를 못 냈을까? 왜 진작에 제 행복을 찾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순 씨, 남편이 돌아가시고 15년을 허비했잖아요. 그 시간을 동철 씨와 함께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김동철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순 씨,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영순 씨가 그동안 살아온 시간도 헛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영순 씨가 있는 거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만약 제가 젊었을 때 이런 사랑을 했다면 지금만큼 소중히 여기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외로움을, 슬픔을, 참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행복이 더 빛나는 거겠죠. 동철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영순 씨. 우리는 오랫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어떤 젊은 커플은 저렇게 나이 들어서도 저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봤지만 이제는 따뜻한 시선이었어요. 수군거림이 아니라 응원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우리는 공원을 나섰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저는 문득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리의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 1년 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 자연스러운 미소, 반짝이는 눈빛. 이게 진짜 제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동철 씨가 물었습니다. 영순 씨, 지금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동철 씨,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물론이죠. 우리 100살까지 함께해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100살이라니. 하지만 정말로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편의 사진은 이제 서랍 속에 곱게 모셔두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은 없었어요. 남편도 저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보, 나는 지금 행복해요. 평생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요. 이해해 줄 거죠? 휴대폰을 받습니다. 김동철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어요. 내일도 함께해요. 사랑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내일 봐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제 마음은 봄입니다. 68년을 살고 나서야 만난 늦봄이지만 그 어떤 봄보다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사랑에는 때가 없다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걸. 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저라는 것을,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제 행복을 살아갈 겁니다. 김동철 씨와 함께 손을 잡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68살 이영순의 황혼 로맨스. 세상이 뭐라 해도 제 마음은 봄입니다. 1년 뒤 서연이의 대학 입학식 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미선이는 남편과 상담을 받으며 관계를 회복하고 있었고, 준혁이는 새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진심으로 웃는 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저와 김동철 씨는 여전히 매일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같이 찍어요. 김동철 씨가 당황해하자 미선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옆에 서세요.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모두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제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은 김동철 씨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반지는 없었지만 사랑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